저는 샐러드윅스라는 다이용기 샐러드 구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미드에이다스의 윤은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브랜드 소개를 잠깐 드리고 브랜딩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4월 달에 창업해서 열심히 잘 달려오고 있고요.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는 샐러드를 식사로 먹는 Z세대들이 샐러드가 너무 비싸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예요.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일단 저의 불만으로부터 시작했고요. 제가 그 Z세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샐러드를 하나 샀을 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8,000원을 주고 사야 하나 하는 불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게 학교 앞에 가게에서 미리 이런 샐러드를 여러 번 먹고 싶어 하는 수요를 전달을 해서 학교 가게에서 수요만큼 팔게 하면 고객은 학교 앞 가게니까 다이용기를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방문해서 찾아갈 수가 있고요. 또 가게 입장에서는 파악된 수량만큼 제조를 하기 때문에 로스가 없이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부수입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샐러드익스에서 미리 가게를 선택을 해서 샐러드를 미리 구독 신청을 하면은 신청한 수량만큼 가게에서 샐러드를 제조하고요. 혹은 샐러드를 공급을 받으시고요. 이 샐러드를 가게 방문해서 직접 픽업을 하십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 샐러드 프랜차이즈들 혹은 요즘엔 카페 프랜차이즈들 그리고 동네 가게들이 저희 플랫폼에 입점을 하고요. 구독자가 가게를 지정해서 샐러드 구독을 신청하면 가게에서 샐러드를 만들거나 저희에게 샐러드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샐러드를 준비하고 구독자는 픽업하는 그 구독자와 가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존처럼 샐러드를 한 곳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고객마다 개별적으로 배송하게 되면 고객 개별마다 배송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비는 높아지고 포장재는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동네 단위에서 생산하거나 혹시 대표님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그러세요? 마이크를 지금은 조금 어떠신가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저는 잘 들립니다. 하랑왁스님 괜찮으실까요? 마이크를 이렇게 살짝만 앞에다 가져다 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원래 샐러드가 판매되던 방식을 변경을 하다 보니 샐러드를 평균가의 절반 수준에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비용 구조를 개편할 수가 있었고 또 고객이 직접 픽업하는 방식이어서 다이용기 사용이 가능해져가지고 쓰레기 배출을 없앨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은 파악된 수량만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간단한 추가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방문도 늘고 가게 매출도 느는 그런 이점을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을 해결을 하고 가게 사장님께도 이점을 제공을 했을 때 가입자 수가 9개월 만에 16배 정도 성장하면서 좀 빠른 성장을 보였고요. 그래서 180 가게 정도의 누적 협약을 이루고 15,000명 정도의 가입자 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기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저희 브랜드 소개는 좀 끝났고요. 저희 브랜드를 이제 만들게 된 이유를 좀 얘기 드리면서 브랜딩과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샐러드익스를 떠올리고 나서 그 학교 게시판에 3,000원대 샐러드를 구독해서 먹을 수 있으면 드시고 싶으신가요? 하고 글을 게시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들 자기가 먹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댓글을 달고 했는데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돌려보니까 90% 이상이 이용하겠다라고 답했어요. 근데 실제로 구독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2명에서 5명 구독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설문조사하고 실구매조사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예비 창업의 단계에 계신다면 너무 믿지 말자. 설문조사는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사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신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MVP를 하면서 사실 원래 창업할 마음이 없었는데 느끼게 된 게 있었어요. 지금 트위터에 있는 저희하고 전혀 무관한 유저들이 쓴 글이에요.
샐러드 구독이 다 좋은데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말 되게 많았어요. 어, 실제로 저희 MVP 때부터 샐러드 구독을 하는데 일회용기, 다회용기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다회용기를 선택해서 사용한 분들이 90%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다용기를 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동안 내가 내 용기 챙겨서 나가고 이게 너무 귀찮고 이걸 잘 해결해줬던 서비스가 없었고 그렇다고 내가 다용기를 이용하는 별도 서비스를 이용하진 않는 거죠. 이 가령 구석을 긁어주는 데가 없어서 이용을 안 했을 뿐이지 다용기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우리가 이 서비스에서 90% 정도 사용률을 이끌어냈으면 우리가 이거를 상당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정식으로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좀 스케일업도 하고 진짜 사람들이 다용기를 많이 쓰도록 해보자 해서 이제 회사로까지 만들게 됐었고요. 이제 드디어 브랜딩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는 사실 그 브랜드 초반부터 되게 브랜딩에 대해서 좀 집착을 많이 했어요. 브랜드 전문가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 집착한 걸 수도 있는데요. 그 브랜딩을 하기 앞서서 저희가 했던 거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브랜드인가를 정의하는 과정을 굉장히 오래 거쳤어요. 우리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고, 고객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역할이고, 이걸 좀 마인드맵을 통해서 많이 그렸고요. 그때 저희가 이제 출연했던 키워드가 따뜻한 미니멀리스트였어요. 셀릭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굉장히 따뜻한 미니멀리스트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미지 그리고 그런 카피를 차용해서 많은 컨텐츠들을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샐러드 구독하는 데들 보면 샐러드에 초점을 맞춰서 컨텐츠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샐러드를 많이 파는 거지 샐러드를 먹는 일상을 파는 구독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샐러드가 아니라 샐러드를 먹는 일상에 초점을 맞춘 컨텐츠들을 많이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고객들이 저희의 장점을 가장 잘 알아주고 어, 이게 그냥 내가 샐러드를 사 먹었는데 이게 맛이 괜찮고 가성비가 괜찮았어요 해서만 끝난 게 아니라 어, 내가 이거를 픽업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내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라는 후기들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1년 정도 했잖아요. 이게 또 정체기도 오고 굉장히 고초가 많이 왔거든요. 그 앞에서는 엄청 빠른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성장이 둔화되기도 하고 뭐 어쩔 땐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걸 겪으면서 저희가 최근에 리뉴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셀러딕스 리뉴얼을 하면서 저희가 또 한 번 브랜딩을 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그걸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한 번 저희는 그 브랜딩을 할 때 이제 또 사람을 차용을 해서 브랜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브랜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면 너무 거창한데 이 브랜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면 되게 쉽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샐러딕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걸 같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김현우인데 근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김현우 되게 매력적이고 닮고 싶지만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사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김이나처럼 되게 똑똑한 이미지를 가지고 통찰력도 있고 확실한 자기 주장도 있는 사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아무 말을 했어요. 아이데이션을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어투로 말을 하고 어떤 이미지로 말을 하고를 또 한 번 더 재정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담은 한 주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리뉴얼 하면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브랜딩을 시킬 것인가,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샐러드 믹스를 하면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그냥 샐러드를 먹어서 뭐 샐러드 몸이 가벼워지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거라고 봤고 오히려 샐러드 믹스를 구독하면 변화되는 일상의 기대가 되게 만들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카피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근데 세로의 윅스, 샐러드 윅스라는 카피를 만들었고요. 그 사실 저희가 오랫동안 1년 정도 서비스를 했는데 저희는 초기 스타트업 치고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1년 동안 서비스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객들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서비스는 이럴 거야 하는 뭔가, 뭐랄까, 체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달라졌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새롭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요. 또 고객 스스로가 샐러드 윅스를 구독을 하면 다음 주 일상이 새로워질 거야 라는 기대가 들 수 있도록 이 카피를 선정을 하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걸 보면은 새롭다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서포터즈도 하고 있어요. 이 서포터즈들이 내가 샐러드 윅스를 그냥 같이 구독을 하면서
어떻게 내 일상이 달라지는가, 혹은 내가 또 다음 주에 새롭게 시도해 볼 건 무엇인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서포터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얘기가 길었는데 저는 초기 기업이 사실 굉장히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막 브랜딩을 한다는 게 엄청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좀 자원의 낭비같이 느껴지는 면도 있어요. 근데 저는 브랜딩이야말로 초기 기업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는 브랜딩을 되게 예쁜 사진 쓰고 엄청 유려한 디자인을 쓰고 뭐 친근한 말투를 쓰고 이런 요소요소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브랜드 마케터나 브랜드 디자이너 같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브랜딩을 정해보자면 절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은 우리 브랜드는 누구인가인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예쁜 사진 안 써도 되고 뭐 유려한 말투 뭐 아무것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우리 브랜드가 고객에게 어떻게 인식이 될 것인가? 우리 브랜드를 어떤 사람으로 느끼고 어째서 우리 거를 굳이 그 많은 상품 중에 고르게 하는가? 그거를 답을 내려주려면 우리 브랜드가 누구인가를 굉장히 잘 정의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나 자신을 내가 제일 모르듯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우리 서비스를 내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머릿속으로 우리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압도할 만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뭐 IR 가서는 그냥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확신에 차서 얘기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브랜드는 누구인가 이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이 자기소개가 정의된 이 시점에서야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쁜 사진을 고를 수도 있고 유려한 디자인을 고를 수도 있고 친근한 말투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 일단 대체 불가능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시고 대체 불가능한 어떤 사람이 되시고 그러니까 진짜 대표 사람 말고 브랜드로서의 대체 불가능한 사람,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요약을 해보고 싶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준비된 건 마쳤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